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긴 하는데 내신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면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서류 평가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은 교과 100% 또는 출결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면접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를 통해서 뽑는 건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성균관대 이들 대학은 내신 성적 일부와 그다음에 교과 세트까지 보고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면은 무조건 나는 내신 4등급이야.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면 어떤 대학에서는 4등급 평가가 아니고 반영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고 반영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4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2.5등급으로 환산이 되고 또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5등급으로 환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4개 대학만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 대학 안에서도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반영한 반면에 고려대, 성균관대는 전 과목, 외대는 국수, 영, 사, 그러니까 문과는 국수, 영, 사, 이과는 국수, 영, 과 반영하는 과목이 다 다르죠. 특히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평가할 때 90점이 나오면 그것을 1등급으로 환산해주는 또 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전 과목 반영을 많이 하고 중위권으로 갈수록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성적을 집어넣으면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을 보시면 K대학에서는 3등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환산점이 G대학에서는 7등, F하고 S대학에서는 1등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학생이 특정 교과를 잘 못했는데 특정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평가가 낮지만 그 특정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에게 맞는 학과를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 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하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교과목을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10과목 이렇게만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모두 동점이 나왔죠. 1등급 동점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서류평가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 전년도에 동국대학에서 공개한 서류평가의 기준이라든가 합격한 애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는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점이면 수학 성적이 높은 친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여러분 교실에 있는 모집 요강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틈새와 갈만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있겠죠. 그냥 당연히 연고대에 쓸 친구들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올해 바뀐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연대와 고대가 동일하게 교과 전형은 추천으로 뽑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학생이 자유롭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받을 경우 연고대는 추천을 받을 경우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선이 어떻게 되느냐? 합격선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일반적인 이제 일반 전형의 합격선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제 전형이 3개가 있어요. 농어촌, 고른기회, 지역인재 전형이 이 영어일군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3개의 전형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시 쪽에 있는 도심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잠깐이라도 단 하루라도 전학 갔다가 온 친구가 있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요 3개 전형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전형을 보시면 일단 의치안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 전형 학생들이 1.3등급 안쪽에 들어가야만 합격하는 반면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 1.7등급, 1.8등급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낮게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합격선도 지금 홍익대를 보시면 2.4 일반 전형들이 2.4에서 2.6인데 지금 여기 이쪽 고른기회 전형은 오히려 또 높게 나타나죠. 그것은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선은 같은 급의 대학에서는 한 0.5에서 1등급 정도 낮게 형성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어촌 전형하고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2등급 대 학생들, 특히 2등급 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 조카는 2.9등급인데 2.9등급의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였는데 그 한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가천대학교하고 그 경기대 호텔경영학과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점대 후반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신다면 서울권에 안정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이 복잡할수록 합격선이 낮아져요. 지금 명지대학교의 면접형과 그냥 일반형, 그러니까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전형의 합격선이 2등급대인데 면접이 있는 전형은 1등급 정도 또 낮아지죠. 그래서 전형이 복잡해질수록 합격선이 또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올해까지만 있는데 면접은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교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과별로 어떤 질문들을 다 줍니다. 특히 이 지역 소재 대학들은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면접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녀 학생들을 모두 지도를 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처럼 자기의 페이스로 유도해서 면접 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질문을 하면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과 전형은 일단 전년도 합격생의 성적하고 자신의 성적을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합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신의 높은 내신 성적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점수 산출 방식 보셨죠?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이 낮았고 전년도에 그 대학에서 유난히 합격선이 낮은, 예를 들어 이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평균 다른 학과들은 평균 한 2등급 학생들이 붙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특정 학과가 한 4등급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을 보니까 다른 과들은 20대 1인데 이 학과는 7대 1, 5대 1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런 학과들은 무조건 올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 학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학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애들이 몰려요. 몰리게 되면 그 송사리가 많이 다니면 그 중에 대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항상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좀 한두 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 친구들라도 교과 전형 한두 개 정도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